14페이지 풀어야 될 문제는 13번. 13번. 13번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0이 나오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범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문제, 지난 시간에 풀어드린 문제네요. 네. 일단 분모의 값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의 값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함수 fx 값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연속이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은 거고요. 그 값이 0으로 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 분모의 값도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분자의 값도 0으로 가야 되는데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잘못 대입했군요.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한 값이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다항함수 fx 값이 몇 차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x 플러스 3의 값하고 x 마이너스 1의 값이 인수인 거 알고 있죠? 나머지 한 녀석의 값을 쌤이 지난 시간에 gx라고 적었었나요? gx도 몇 차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저 fx라는 녀석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x의 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가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입해주면 x 플러스 3이 약분되죠? 지금 식 fx라고 잡은 식을 가한테 대입하겠습니다. 가한테 대입해가지고 x 플러스 3 약분하고 남은 거 쓰고 있는 중이고요. 남은 걸 썼더니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1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gx의 값 1인가? g 마이너스 3이?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건 g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음수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나한테 주어진 fx 값을 대입해서 x 마이너스 1 값을 약분하고 나서 남은 녀석의 값을 쓴다면 이거의 극한값이 3이었으면 좋겠는데 1 대입했더니 4g1의 값이 3이어서 g1의 값이 양수인 걸 확인했나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fx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짐을 보이려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1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겼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긴 해 다항함수니까 근데 확인해봤더니 f한테 마이너스 3 대입한 게 빵이었고 f한테 1 대입한 게 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부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fx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을 제외한 gx 값을 확인했던 거죠. 어차피 gx가 빵 나오는 근은 fx가 빵 나오는 근이기도 하니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gx만 따로 데리고 와서 gx의 값은 여전히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과 마이너스 3 대입한 녀석과 플러스 1을 대입한 녀석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gx의 값이 빵 나오는 c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하는 건가요?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근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존재하니까 이게 빵 나오는 녀석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다 한글로 다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7번 문제는 함수가 얘가 언제 불연속이죠? 첫 번째 거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선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7이라고 한 선인가요? 두 녀석의 값은 언제 불연속이죠? x가 0일 때 지금 현재 불연속인 녀석입니다. 얘는 0에서 불연속인데 그래프로 오른쪽으로 a만 옮기면 얘는 언제 불연속이죠? 근데 문제의 질문이 0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불연속인 녀석이 있고 이건 a에서 연속일 거야.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잖아. 얘가 a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럼 이 녀석의 값은 a에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를 거거든.
오른쪽으로 A만큼 움직이면 여기가 A가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된 건 맞나요? 얘가 A가 됐을 때 우극한의 값은 7이고 좌극한의 값은 1로서 우극한의 값은 7, 좌극한의 값은 1로서 다른 값인데 이 곱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A라고 하는 값에서 얘가 빵이 나와줘야지만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나의 바람은 F한테 A를 대입한 값이 빵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빵 나올 수 있는 값이 누구누구 있는데요? 무엇을 대입하면 fx의 값은 빵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그래서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4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없으면 문제입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입산에서 쪽수를 불러주세요. 빨리빨리 부릅시다. 문제입산에 있는 숙제가 어디서부터였죠? 극한 C단계부터였나요? 극한 C단계부터 20 몇 쪽? 22쪽부터 몇 쪽까지 피면 돼요? 연속은 C단계 숙제가 안 내드렸나요? 58? 38? 지용이 숙제 열심히 했네. 앞에 C단계를 더 했다고? 주환이는 다 했나요? 수희는요? 동준의 반은 선생님 니네보다 숙제를 2배 내주고 있는데 걔네들 숙제 거의 대부분 다 해가지고 오는데 너희보다 숙제가 2배인데 왜 너희는 숙제가 적은데도 다 못할까요? 그럼 못한 것만큼 성과를 내는 거 아닌가요? 내가 현재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봅시다. 자, 풀어낼 게 몇 번인가요? 17번, 117번 얘기하신 거죠? 117번의 니은, 117번을 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우스 x하고 가우스 속에 마이너스 x 있는 걸 더했다고 하거든? 함수 fx라는 녀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fx의 그림을 알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가우스 x하고 가우스 속에 마이너스 x 있는 녀석을 더한 녀석의 값은 보통 두 가지로 범위를 쪼개는 편입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정수일 때와 x가 정수가 아닐 때로 쪼개는 편입니다. x한테 정수인 n값을 집어넣게 되면 x한테 n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건 n이고 뒤에 건 마이너스 n인가? 그럼 그때는 함수값이 0인가요? 하지만 정수가 아닌 값을 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5를 대입해볼까? 앞에 거 0.5 대입하면은 0 뒤에 건 0.5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0.5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1 0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주면은 다른 숫자 1.5를 대입해볼까? 1.5 대입하면 앞에 있는 가우스는 1 뒤에 있는 마이너스 1.5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2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도 마이너스 1인가요?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이 그래프는 정수인 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나오고 정수가 아닌 값을 대입했을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정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는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대입도 0, 정수의 값을 대입한 건 다 0인데 정수가 아닌 값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싹 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질문 중에 답을 하세요. 나오는 치역값은 0 아니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첫 번째 기억은 참이고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A라는 녀석의 값이 정수가 아닌 이런데 A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선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의심스러운 거는 정수의 값에서 의심스럽네. 1로 가까이 갔을 때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0인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극한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정수의 값에 대해서 정수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나요? 극한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지만 함수값은 언제나 0이어서 같지 않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119번으로 갔습니다. 119번은 절대값도 가지고 있고 가우스 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앞에 있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볼까?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은 0.9 같은 걸 x한테 대입했어. 그럼 0.9분의 1은 분자가 더 큰 거네? 그럼 이 값은 1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인가?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동그라미 값을 t라고 한다면 t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gt 값을 구하라는 게 좌변이죠? 1 플러스 t로 갔을 때는 가우스 값이 누구죠? 좌변 값은 계산했고 이제 우변 값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k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fx 값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인데 k의 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모르고 있거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빵인지 모르겠습니다. 절대값 x-1이면 요건가? 그런데 k란 녀석의 값이 k 플러스로 갔을 때 값인데 정수 k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되나봐. 등호가 성립하는 k를. 지금 k란 녀석의 값이 양수였을 때하고 k의 값이 0이었을 때하고 k가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k가 자연수였을 때는 k가 1, 2, 3 이런 자연수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k의 값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k의 값이 자연수였을 때 k보다 오른쪽에서 k로 간다면 뭐로 가까이 가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식은 y는 x-1이라는 식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은 y는 -x-1이라는 식인가? 절대값 x의 값 0보다 크면 x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니까 그럼 k 우극한의 값은 누구냐고요? 네, k-로 가겠군요. 그럼 k-인데 합성함수잖아. k-로 가긴 하지만 k-보다 큰 값에서 k-로 가는 거니? 그럼 리미트 이 값이 k-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데 저걸 t라고 쓴다면은 k-1 플러스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g의 극한값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k-1보다 좀 큰 숫자의 값을 가우스한테 대입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지금 k값이 누구예요? 지금 k값은 2인가요? 지금은 k가 자연수일 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두 번째는 k가 빵일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k가 빵이라고 한다면 우극한의 값은 누구야? 빵 플러스로 갔을 때? -1 플러스인가요? 그래서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1 플러스라고 한다면 -1보다 좀 큰 숫자의 가우스값이 누구죠? -1이네요. 그럼 동화 성립하지 않네요. 그럼 k가 빵인 거는 버려야 되겠네요. 이제 k가 음수일 때 하고 있습니다. k가 음수일 때는 이런데 k 값이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k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면은 향해 가는 값은 k-를 향해 가는데 k-보다 작은 쪽에서 k-를 향해 가나요? 아니지. 내가 k를 대입하면 -k-1이구나. 여기다 k를 대입하면 k-1이 아니고 -k-1이죠. -k-보다 작은 쪽을 향해서 갑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1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면 gt의 값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세 번째는. 그러면 가우스한테 -k-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네, -k, -2가 나오네. 그때 k 값이 누구죠? 두 개 값을 더해주세요. -1인가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거는 절대값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207번. 207번으로 갔습니다. 207번이 그러네. 저번 시간에 이건 풀어준 적이 없는 문제네. 풀어줬었나? 207번. 아, 207번이라고 했나? 내가 지금 몇 번을 폈는데.
207 한참 뒤로 넘어가라고? 그 앞에는 질문이 다들 없다는 얘기야? 자, 207번으로 가겠습니다. 용기야 숙제도 덜한 상태에서 졸기까지 하면 어떡하죠? 네. 너 지금 매 시간마다 조는 것 같은데? 기면증이에요? 의지로 해결하는 거라니까? 누가 네 대가리 속에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아니 저 근데 진짜 좀 참겠어요. 이제 어떻게 이번에 시험 보다가 네. 잡아버렸어요. 아주 장합니다. 진짜로 근데 좀 심각해. 그러면은 그건 병원 가서 기면증 검사해야 돼요. 네. 예전에 학생이 하도 수업 시간에 쳐주는 애가 있어가지고 너 병원 가서 기면증 검사 좀 해봐. 그랬더니 정말 기면증이래. 걔는 모든 학원에 모든 학교 수업이든 항상 맨날 좋은데. 저는 그래요? 심각하진 않아요? 그럼 밤에 야동을 줄입시다. 아니 어떻게 진짜 한 편씩만 보세요. 2편 이상 보지 마세요.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fx하고 gx의 값은 둘 다 2차 함수인데 앞에 것도 분수함수고 뒤에 것도 분수함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집합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다. 그럼 이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 분모의 값도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될 수 있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fx의 값인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의 값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고요. gx의 값에 해당하는 이 값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온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뭘 만족해야 되죠? 최고차계수와 양수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네.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12a의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판별식 조사하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30인가? 첫 번째 건 a의 값의 범위의 값이 0부터 12까지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하루트 2부터 플러스 하루트 2까지인가요? 두 개의 공통된 범위는 0부터 4루트 2까지? 이 사이는 자연수 개수거라고요? 그러면 1, 2, 3, 4, 5까지 되는 건가? 그럼 5개인가요?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판별식은 100% 0보다 작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20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3번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fx만 준 게 아니라 fx 앞에 뭐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없애고 fx는 한 다음에 나의 바램은 fx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해 보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쌤은 fx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fx를 구하려면 나누기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떤 문제 있다고 쌤이 얘기한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누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나누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밑줄 친 녀석으로 나누기 하려면 이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는 나누기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빵이면 나누기 못 하잖아. x한테 뭘 대입하면 빵 되는 거죠? x한테 0 대입하면 저 밑줄 친 값이 빵 돼버리네.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만 이렇게 나누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x가 빵이면 어떡해? x가 빵이면 밑줄 친 값이 빵이니까 이거 빵, f 빵, 오른쪽은 k. 빵 곱하기 f 빵이 k면은 f 빵이 누구야? 빵으로 나누기 해가지고 f 빵을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f 빵은 누군지 모릅니다. f 빵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내비 둘 겁니다. 모르니까요. 문제 준 건 지금 이걸 준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연속이라면서요. 이 루트의 값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루트의 값은 정의역이 1보다 작다. 이 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정의역인데 0 빼고 정의가 되는 거네. 분모가 0 대입하면 빵이니까. 그럼 정의역 마이너스 1과 0 사이, 정의역 0과 1 사이에서는 이 함수의 값은 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로지 0에서만 따로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에서만 지금 현재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실수,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0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가 연속이라고 하니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네. 0에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f방의 값이 누군지 몰라. f방의 값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f방의 값을 지금 네모라고 써놨는데 f방의 값을 알려면 극한값을 조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빵 대입했더니 부모의 값이 빵이야? 그 값이 네모로 수렴해야 돼? 부모가 빵이면 분자의 값도 빵이어야 돼요? 그럼 K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빵 대입했을 때 분자가 빵이니까 K는 빵이란 얘기네요? 이제 빵분의 빵꼴이니까 이제 뭐 할 건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할 건가요? 빵분의 빵꼴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할 거고요. 유리화했더니 부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했던 게 플러스인 값을 곱했습니다. 약분할 건 누굴 약분하죠? 네, 빵 되는 원인인 x만 약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0대2반 극한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0대2 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0대2 했더니 인가요? 그러니까 네모가 누구라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왜 그런지까지 다 설명하면서 진행했거든? 혹시 어려우면 다시 영상 보면서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2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없으면 2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2번은 시험에 매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편이거든. 딱 똑같이 생긴 문제. 다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를 모든 학교가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서술형으로.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함수를 fx로 지칭하겠습니다. 좌변에 있는 녀석의 값을 함수 fx로 지칭하려고 하는데 우변에 있는 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변에 있는 빵이 뭐냐고요? 빵은 x축을 얘기하는 건가요? y는 빵? 근데 우리의 바람은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저 함수로 fx를 저렇게 잡았는데 fx의 값을 잡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fx는 뭐죠? 아, 2차 함수야? 그럼 2차 함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그리고 a를 갖다 대입해 보려고요. a 대입은 뭐가 나와? 나머지는 다 지워지죠? 그럼 부호가 뭐야 이거는? 네, 이건 양수인가요? a가 제일 작으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인가요? 그 다음 b를 갖다 대입하려고요. b 대입은 뭐가 돼? b-c, b-a. 앞에 건 음수고 뒤에 건 양수네? a, b, c의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음수네요. c 대입한 녀석의 건 뭐죠? 부호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인가요? 그럼 우리는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A하고 B가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할 때 그럼 A, B 사이에서 근이 하나 존재하겠네? B하고 C 사이에서도 근이 존재하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 맞나요? 학교 시험에 매우 잘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습니다. 그럼 풀이할 게 더 없나요, 이제? 네. 그러면 남은 시간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챕터가 도함수 파트인 것 같은데? 그걸 쪽수 좀 불러주세요.
60쪽 60쪽 개념 센 6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챕터가 60쪽부터 몇 쪽까지 있어요? 60에서 82, 85. 자, 극한하고 연속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도함수가 내용 정리가 첫 번째 내용 정리만 좀 까다롭고 나머지부터는 쉬운 편입니다. 진혁이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진혁이는 처음 듣는 거니까. 우리 주혁이가 지금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을까? 자, 내용 정리하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에 대충 어떤 함수 하나 그렸습니다.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고요. 그 위에 있는 점 두 점 좌표가 한 점은 a점 a, fa, 또 한 점 좌표의 값은 b, fb라고 잡았습니다. a점하고 b점의 x좌표들 사이의 간격을 b-a라고 할 수 있나요? 네.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칭하겠습니다. a점과 b점의 y좌표의 차이값을 델타 y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차이값은 fb-fa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를 중학교 때부터 내내 지금까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었나요?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b-a분의 fa, fb-fa. 지금까지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했고요. 이 녀석을 a점, b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거는 이 수식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상에서의 의미, 기하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기하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 B점의 좌표가 움직이는 점이고 A점의 좌표는 고정된 점이라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A는 딱 고정된 점이고 B점이 움직인다고 할 겁니다. B점이 점점점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점 A로 가까이 간다면 B점이 점점점 A점으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A점과 B점 사이의 기울기의 변화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거니? 점점 B점이 A점에 가까이 가서 A점에 완벽히 똑같아진다면 결국 그 선은 A점에서의 접선이 되지 않을까요?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선을 똑바로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AB의 기울기 이런 게 점점 가팔라지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B가 A에 완벽히 겹칠 정도로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 그 선은 AB를 연결한 선은 A점의 접선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걸 수식화시키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B라고 하는 점이 움직여가서 A점에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B가 A로 가는 거죠? B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B-A분의 FB-FA라고 하는 녀석은 B가 A로 가까이 가게 되면 델타 X의 값은 어디로 가죠? 델타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을
A라는 점은 고정돼 있어서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진혁이 이해된 거 맞냐? 다시 한 번요. 이해는 했는데 새로운 걸 접해가지고 생소한 느낌인가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 동점의 좌표는 움직이는 점은 B점이 지금 동점이라고 그랬잖아. 움직인다 그랬잖아. 움직이는 녀석의 값은 알파벳을 보통 상수를 지칭하는 소문자 AB로 표현하지 않거든. 움직이는 녀석의 값을 X라고 치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B라고 하는 알파벳을 보통 움직이는 변수의 값은 X라고 쓰는 편이니까 X라고 치환밖에 안 했습니다. 다 똑같은 식입니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더하기 델타 X라고 이항밖에 안 했습니다. 델타 Y의 값은 FB-FA인데 방금 이항했던 녀석을 이용해서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도 쓸 수 있겠죠, 충분히. 자, 바꿔보려고요.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B가 A로 가면 델타 X가 빵으로 갈 건데 분모의 값은 델타 X로 쓸 거고요. 분자에 있는 FB의 값은 A 플러스 델타 X를 B 값 대신에 대입해 봤습니다. 다 똑같은 식이겠죠? 근데 델타 X, 델타 X, 델타 X 값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같은 식이겠네.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델타 X만 H라고 치환했습니다. 눈이 썩어가네. H분의 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델타 X의 값만 치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녀석의 값이 싹 다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요. 이 모든 녀석은 다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는 아까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다며. 근데 지금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A점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수식이 너무 길어. 이 긴 수식의 값을 바꿔서 표기하려고 합니다. 바꿔서 표기할 건데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녀석들을 A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기는 너무 생소한 표기죠? 이런 표기는 대학 이후에 쓰는 편이고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뉴턴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방법대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거의 의미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F'A입니다. 이름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왼쪽에 있는 녀석이 리미터로 표현한 것들이 너무 그지 같으니까 그걸 단순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 중에 특히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는 F'A랑 똑같은데 이거는 그래프상에서의 특정한 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묘사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특정한 점이 아닌 그래프 위에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F'A라는 녀석의 값은 임의의 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A 값을 X로 대체하면은 그 녀석은 특정한 점 A에서의 기울기가 아닌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썼던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한테 A 값 대신에 X라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네. 그때 F'X라는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f'x는 미분계수가 아닙니다. 동점 x가 들어있으면 미수 x가 들어있으면 도함수고요. a가 들어있으면 이름이 미분계수입니다. 이거 전체는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게 있는 순간 이제 공부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부할 거에 가장 기초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학교 가서 옆에 있는 멍청한 친구한테 설명해서 걔를 납득시키고 이런 작업을 거치면 충분히 잘 있게 됩니다. 꼭 복습하시고 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분계수는 F'3, F'1, F'-2 이런 게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F'X, 숫자가 아닌 X가 들어있는 건 도함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숫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건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결과값이 숫자로 나올 거고요. 이건 결과값이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름이 다르다고요. 네. 자, 이제 순간변열과 미분계수의 관계에서 몇 가지만 더 설명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f1이 있으면 내가 여기 순간변열 값에 a 값 대신에 1이라고 쓴 거니? 근데 실은 이거는 b라고 하는 값들을 전부 다 b를 x라고 치환한 거죠. 그런데 x의 제곱 마이너스 1 fx제곱 마이너스 f1 이라고 써있다고 한다면 앞에 x의 제곱의 값이 1로 갔을 때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싹 다 x제곱이라고 치환한 거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얘도 f'이라고 쓸 수 있지만 이것도 f'이라고 쓸 수 있나요? 어차피 b라는 문자를 x라고 쓰든 b라는 문자를 x제곱이라고 쓰든 x의 값을 다 b라고 바꿀 수 있고 x의 제곱을 다 b라고 바꿀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x의 제곱이 1로 간다는 표현과 x가 1로 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x가 1로 가면 x의 제곱은 1로 가나요? 요거를 x가 1로 간다고 쓰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거든? 요점은 이게 요점인 것 같아. 앞에 있는 녀석, 뒤에 있는 녀석이 괄호 속에 똑같이 들어있으면 우리 뒤에 세모에 있는 숫자를 보고서 그 녀석의 값을 f' 세모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겠죠?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fx-f2가 있다고 한다면 괄호 속에는 x하고 2가 있는데 분모에는 x하고 2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의 바램은 x하고 2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네? x하고 2가 있도록 만들어주면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루트 1을 곱한 거니? 그럼 분자에도 루트 x 플러스 루트 1을 곱해야 되나? 이런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죠? 근데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고요? 근데 2대2 하면 뒤에 건 누군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밑줄 찾은 녀석의 값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된데 지금 a한테 0 대입했나요? 그럼 이거는 순간변열 값이 f' 0이겠네. a가 0이니까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도
이 녀석의 값은 f'0이라고 할 수 있겠네? 0이 생략된 것 뿐이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2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2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여기 h가 있으면 여기도 h가 똑같이 h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h하고 여기 h의 값은 똑같은 h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2h가 있으면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2분의 1을 끄집어내주면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누구죠? 네, 뒤에 있는 건 f'3인 것 같습니다. 이 값은 2분의 1 f'3이었으면 되겠네요.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리미트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은 h분의 f3 플러스 2h 뒤에 있는 건 빼기 f 마이너스 5 마이너스 h라고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뒤에 마이너스 fa를 꼭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가 빵으로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h분의 f3 플러스 2h 없던 f3을 썼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h분의 f 마이너스 5 마이너스 h 빼기 f 마이너스 5를 썼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없던 녀석의 값을 느닷없이 빼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빼도 되나? 극한에서 h가 빵을 대입하면 부모가 빵이니까 분자에도 h를 대입한 녀석은 빵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f3-f-5의 값이 빵인 거 알고 있죠? 없던 값을 두 개 집어넣는 게 가능한 이유는 두 개 뺀 녀석은 지워지기 때문이죠. 두 개 값이 같으니까요. 마이너스 5를 썼으면 빼기 마이너스 5를 쓰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랑 지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는 h의 값이 2h인데 요 값이 2h로 바뀌었으면 정말 좋겠거든? 왜냐하면 이 녀석은 반드시 같은 녀석이 있을 때만 f'이라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h, 2h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없던 2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2를 곱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h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예요? 뒤에 건 누구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5인가요? 그걸 빼야 되니까 플러스 f' 마이너스 5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3하고 5의 값이 마이너스 5의 값이 같은 숫자였을 때는 이 두 개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쌤이 이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3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이걸 3이라고 바꾸면 방금 전에 했던 거 다 생략하고 앞에 거는 2f'3일 거고 뒤에 건 플러스 f'3이겠네요?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3f'3일까요? 그때 이 3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3의 정체는 h 앞에 있는 숫자를 계산한 녀석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mh 빼기 fa 플러스 nh가 있으면 우리 눈에는 h 앞에는 m하고 가운데 부호하고 h 앞에는 n의 값이 색깔을 바꾼 녀석의 값이 먼저 계산할 값입니다. 그리고 남은 녀석의 값은 여기가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뒤에다 그냥 f'a라고 쓰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거를 아까 풀었던 것처럼 다 분해해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진도 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로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에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좀 하겠습니다. 함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라고 합니다. A부터 B까지 X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율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 변화를 구하라고 하니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고 A부터 B까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A분의 FB-FA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분모의 값은 B-A입니다. 하지만 분자의 값이 B제곱 플러스 MB 플러스 N이고요. A제곱 플러스 MA 플러스 N인가요? N값은 소거됩니다. 근데 두 개가 B-A, B 플러스 A M으로 묶어주면 B-A인가요? 한 번에 B-A가 약분합시다. B 플러스 A 플러스 M만 남고 다 지워지나요? 이런 거 맞나요? 지금 B-A 약분했습니다. 그럼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이 요게 평균 변할 값이네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C에서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C에서의 미분계수를 방금 구했던 평균 변화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을 AB로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F'C라는 미분계수가 필요한가요? 미분계수의 값은 순간 변화율과 똑같고요.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의 값이 C로 가까이 갔을 때 X-C분의 Fx-FC의 값이 평균 변화율이었나요?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C 플러스 H 빼기 FC의 값도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라고, 아니 순간 변화율이라고. 다 이 녀석은 똑같은 녀석인데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 하기 위해서 대입하려고요. 대입해주면 뭐가 남냐? 앞에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c제곱 마이너스 mc 마이너스 n인가? n값은 지웠습니다. x의 제곱 빼기 c제곱은 x 더하기 c, x 마이너스 c, 약분했던 x 더하기 c, m x 마이너스 c니까 약분해주면 m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 우리 뭐 대입해야 돼? x한테 c 대입했더니 요게 지금 C에서의 순간변화이군요. 그때 이 두 개 값이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을 AB로 표현하세요. C의 값은? 이런 거 맞나요? 학교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균변을, 순간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기하적인 의미도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혁이가 지금 눈이 썩어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하거든? 살아나는? 너 살아난 거니? 그럼 쉬는 시간 안 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도 눈이 썩어 있다고요? 걔 불 뻥치고 있네. 자, 쉬었다 합시다. 자, 미분 계수의 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의 값 빼기 fa의 값을 델타 x의 값을 단지 h라고 써서 좀 이쁘게 쓴 것 뿐인데 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f'a라고 쓴다고요? 단, 요 녀석의 값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얘네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서 f'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다르네. 뭐가 다르죠? H. 여기는 마이너스 h인데 여기는 h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걸 플러스 h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다른 데다 그 마이너스 곱했던 녀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데 마이너스 곱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곱할 수 있는데 그 값은 변형을 줬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똑같은 식인가요?
그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똑같으면 이거의 극한값이 f'a라고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f'a인가요?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군요.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자리에 h제곱이 있으면 여기도 h제곱이 있어야 되나? 그럼 분모에 h를 곱해서 h제곱을 만든 거잖아. 그럼 없던 h를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h를 곱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h제곱 똑같으니까, 그리고 aa 똑같으니까 이것까지는 f'a인가요? 근데 지금 h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앞에 건 f'a지만 뒤에 거는 h가 0으로 간다고요? 그럼 1 곱하기 0이니까 0이네요.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색깔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4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h 앞에 것들 그리고 사이 있는 부호는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되고요. 그거 먼저 계산할 겁니다. 4 마이너스 2여서 2라고요. 나머지 거는 f'a로만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aa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씩 여기다 하나 더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h가 0으로 갔을 때 만약에 3h분의 fa 플러스 4h 빼기 fa 플러스 2h가 있다면 방금 전하고 달라진 건 분모가 h가 아니고 3h인가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보고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걸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이해된 거 맞으세요?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분모가 h 하나만 있을 때를 얘기한 거야. a 더하기 mh 빼기 a 플러스 nh가 있으면 h 앞에 거 먼저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f'a라고 씁니다. 나는 분모에 h만 있을 때를 설명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f2의 값도 알고 있고 f'2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값을 알고 있을 때 다음에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처음부터 다시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순간 변화율이고 델타 x가 빵으로 가는 거는 b가 동점이어서 a점으로 가는 거고 b-a분의 fb-fa라고 쓸 수 있는데 그 녀석 b의 값을 움직이는 동점이니까 b만 x라고 둔갑을 시킨 거죠. 이 모든 녀석이 다 f'a랑 똑같습니다. 근데 식의 골격은 요 녀석의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분모에 이런 녀석이 있으면 분자에도 이 녀석이 있어야 됩니다. 꼭 똑같은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게 있지 않으면 f' 누구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연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x가 2로 가는데 괄호 속에 있는 건 손을 댈 수가 없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손댈 수가 없으니까 분모의 값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분모에 x-2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괄호 속에 x하고 2가 있으니까 똑같은 녀석으로 x-를 쓰게 되면 안 썼던 녀석의 값을 더 써줘야 되나요? 이해된 거 맞죠? 그럼 이 값은 누구라고요? 뒤에 건 누구죠? 4대입하라고 했구나. 4대입하면 답은 1이네요. 근데 이건 역수를 취한 것 같은데? x가 2로 갔을 때 괄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이니까 함수한테 대입하는 이 괄호 속의 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분자에 x-2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없던 값이 누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f'2의 역수인가? 그러니까 앞에 건 f'의 역수입니다. 뒤에 건 누구죠? 네,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0이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설명 들을 때 제대로 귓구멍을 열고 대가리 소리 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녀석은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려서 옵니다. 문제 풀 때 숙제로 내주면 맨날 틀려서 옵니다.
처음 들을 때 제대로 안 들으시니까요. 지금까지 문제 볼 때 x가 a로 갔을 때 fx는 혼자 있지 않고 뒤에 fa를 가지고 있었잖아. x가 a로 갔을 때 분모가 x-a면 fx는 혼자 있을 수 없어. 뒤에 반드시 -fa도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는 2fx가 있단 말이야. 분모에 x-2가 있으면 분자의 값에도 fx 빼기 f2가 있어야 되는데 2로 묶어주면은 지금 fx가 있는 거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2분의 xf가 있나요? 이게 원래식이죠. 근데 x-가 있을 때 fx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f2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없던 값이 누가 들어가냐면 -2f가 없던 값이 지금 새롭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분자에? 그럼 뒤에서도 빼야 되겠네? 뒤에서 없던 값인 -2f를 빼줘야지 원래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2f 빼기 -f는 어차피 지워지면 똑같은 식인 거죠? 근데 쓰는 요령은 분모의 값이랑 똑같은 값이 있도록 조정해 준 거죠? 우리는 괄호 속에 x가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건 누구란 얘기야? 앞에 건 EF'이란 얘기고 뒤에 있는 건 F2로 묶어주면 x-2는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이 되나요? 그럼 남는 건 F2만 남아요? 앞에 건 8, 뒤에 건 2. 이해된 거 맞으세요? 똑같은 문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알고 있을 때 뒤에는 이 값을 연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눈여겨볼 거는 내가 처음에 관심을 갖는 거는 괄호 속에 x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x-1분의 fx의 제곱을 쳐다봤습니다. 뒤에는 x-1분의 아직 안 썼던 걸 쓰려고 합니다. 원래식과 똑같은 식이죠? 그런데 분모가 x-1이고 분자에는 fx제곱이 있는데 x가 1로 갔을 때 분모가 x-1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분자에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 분자에 -f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지 1대2 했을 때 빵분의 빵꼴인가요? 그런데 없던 -f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은 없던 누가 들어간 거죠? 네, 분자에 플러스 f이 들어간 거죠? 그럼 뒤에서 -f를 써야 되는 건가? 이런 분자에는 f1은 지워지겠네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게 x제곱하고 1이 있는데 분모는 똑같은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을 x제곱 -1로 만들려면 x 플러스를 곱했나요?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동그라미의 값이 누구예요? x의 제곱의 값이 1로 가면 동그라미의 값이 f'1인가요? x가 1로 가는 거랑 x의 제곱이 1로 가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x가 1로 가면 이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f'1인가요? 뒤에 있는 거는 f1로 묶어주면 x-1분의 x의 제곱 -1인가? 빵분의 빵꼴 약분했더니 거기다 우리는 1 대입하자고요?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건 -2, 뒤에 건 6인가요?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비슷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소한 노력, 대단한 노력도 아니고 사소한 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개념센하고 문제집센에 있는 문제만 풀면은 너끈히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적어도 유사한 문제 7문제, 8문제는 풀어야지 터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의 관계식을 주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문제 유형을 무조건 출제해야 됩니다. 출제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너희 시험은 무조건 나옵니다. 관계식을 준 다음에 F'E의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궁금한 거는 관계식을 가지고 F'X의 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 식이 누군지 안다면 2는 나중에 대입해도 되겠네요.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야지 됩니다. 아까 도함수의 정의가 A를 X라고 바꿔치기 한 거였나?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하는데 X라고 둔갑시켰고요. FA 였는데 X라고 둔갑시켰습니다. 이 식 자체가 도함수의 정의고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5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도함수의 정의를 평생 외울 수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외우긴 하겠죠?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건데 첫 번째 일은 모든 y값 대신에 h를 대입합니다. 첫 번째 일은 모든 y한테 h의 값을 대입합니다. 두 번째 일은 여기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F'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대입했거든? 대입하면 뭐가 남냐고요? fh 마이너스 3xh만 남고 지워지나요? 내가 지금 여기다 지금 대입한 거죠? 근데 h를 쓸 때는 괄호 속에 h를 쓸 때는 꼭 한 칸 띄고 h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0이 생략된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니네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라고 써있으면 F'A라고 잘 할 수 있는데 A 자리에다 빵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희한하게 이 녀석의 값은 F'P라고 인지하지 못한 애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0 플러스 H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칸 띄고 0이라고 쓰겠습니다. 한 칸 띄고 0이라고 썼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할 일은 X하고 Y에 0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X하고 Y에 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왼쪽은 F0, 0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럼 소거하고 남은 녀석의 값은 F0은 0인가요? 어떤 식의 0은 더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식을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0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3xh는 마이너스 3x라고 쓸 수 있나요? 0의 값은 내 맘대로 넣고 빼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값이 누구라고요? 앞에 있는 값이 F'0이라고요? A 자리에 0이 있으니까 앞에 건 F'0인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H가 0으로 간다고 써있는데 X의 값은 0으로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빵이라고 하는 애들이 허다하게 많거든. H가 0으로 가는 건지 X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H가 0으로 가든 말든 마이너스 3X입니다.
근데 h가 0으로 갔을, 아니, f 프라임 빵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3x 플러스인가요? 우린 지금 누굴 구한 거죠? 네, 우린 도함수를 구한 거죠? 너무 멀리 있어서 누굴 구하는지 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2대2바라면서요. 2대2번 건 누구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똑같은 녀석을 한 번 더 연습할 거라서 이번에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XY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도함수의 정의를 생각하고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할 계획입니다. 리미트 h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가 도함수의 정의인데 이제 할 일은 뭘 하자고요? y한테 h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대입했습니다. fx는 지워지나요? h분의 한 칸 띄고 0을 집어넣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라고요? x, y에 둘 다 0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f형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2를 f형으로 둔갑시키면 되겠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0 플러스 h 2를 f형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h분의 xh만 x라고 쓴 건가요? 앞에 거는 분수가 누구라고요? 뒤에 거는 빵인가요? 뭐가 지웅아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면 어떡하죠? 이 새끼 열심히 듣는 척 하면서 영원히 없이 쳐다보고 있었거든 거네 지금. h가 빵으로 가든 말든 뒤에 건 x라고요? f 프라임 빵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나는 f 프라임 x의 값이 누구라고요? 거기다 3대입 하시라고요? 똑같은 문제 두 번 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풀었던 두 문제 유형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반복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이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앞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이 풀어주는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서들이 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서마다 이 문제는 많아야지 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는 없는데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어렵습니다. 자주 봐야지 익숙해서 풀 텐데 익숙하지 않아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도 이 문제는 관계식 x하고 y라는 문자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합니다. 선생님이 도함수의 정의를 나올 때만 써주는 건 졸라 귀찮은데 너희가 안 해오니까 외우게 해주려고 매번 써드리는 겁니다. 눈으로 봐서라도 익숙해서 외우라고 하려고요. 도함수의 정의는 저게 도함수의 정의고 일단 첫 번째 할 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y한테 h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대입하려고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할 건데 분자가 공통인수가 있니? 대입하게 되면 공통인수가 누구야? fx로 묶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이게 남았나요? 이런 거 맞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2는 필요 없는데? 너 2까지 가질래 네가? 그럼 뒤에 건 뭘로 바뀌죠? fh 자리는 0 플러스 h라고 바꿀까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 할 차례야 이제? 0 대입하고 있습니다. f빵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이건 f방의 값이 0 또는 2분의 1인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뭘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0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군요. 2분의 1 대신에 f0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걸 f0이라고 쓴다면 이 값은 누구라고요? 그럼 이 fx f'0이네요. 이런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f'의 값은 4라면서요. 8fx란 얘기인가? 우린 누굴 구한 거라고? 도함수 f'x를 구한 거라고 지금? 근데 양수니까 양수면 나누기 할 수 있어요? 답은 이거의 답을 구하라고 한 거죠? 답이 8이란 얘기죠? 이해된 거 맞나요? 푸는 패턴이 다 똑같군요. 이 정도 연습했으면 앞으로 이 문제 유형은 풀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해는 시킨 것 같아. 이해는 시킨 것 같은데 이제 니네가 연습해서 자기께 되고 안 되고 너희의 문제야. 미분 가능성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공식 알려주고 공식에 숫자 대입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쌤은 너희들을 가르쳐서 수능 해석을 맞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학교 시험은 맞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엄청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거든. 그 문제 유형은 킬러 문제로만 출제합니다. 그럼 킬러 문제를 출제하면 그 킬러한테 그냥 죽으세요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은 해드리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없습니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내가 불연속인 3개의 그림을 그린 거죠? 이런 녀석은 연속인가요?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에서 연속인가요? 딱 하나 빼고 딱 하나가 뭐였죠? 가우스. 가우스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지만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었죠? 연속이란 파트는 이런 거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불연속인 것들 중에 미분이 불가능한 게 존재하거든? 선생님이 만약에 그림을 아까 불연속인 녀석의 값을 이렇게 그려볼까? 확대해가지고 자, 불연속인 녀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좌우 극한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A에서 불연속입니다. 여긴 채워져 있고 여긴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라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와 미분이 불가능하다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f'A의 값이 존재하면 우린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f'A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린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f'에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미분계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그건 기하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분계수는 누구랑 똑같다고요? 네, x가 a에서의 순간변화율과 똑같다고요? x가 a에서의 순간변화율은 이게 x가 a에서의 순간변화율이었나? 극한이네? 극한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 자체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았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즉 이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와
이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인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한다고 봐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극한값으로서의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거거든. 아, 선생님 근데요 불연속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불연속인 것 중에 여기만 뻥 뚫려 있는 거.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이 이쪽에서도 플러스 1이고 이쪽에서도 플러스 1이면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구멍 하나 뚫려 있는 녀석의 값은 구멍 하나 뚫려 있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소합시다. 물론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약간 수학적으로 좀 벗어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뻥 뚫려 있다면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 끝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끝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거든. 그런데 끝에 있는 점이다 보니 끝의 점에서의 접하는 선은 이런 것들도 막 그릴 수 있지 않나? 꼭 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끝에 있는 점에서 이쪽에서 가까이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울기를 얘기하긴 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 테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특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서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불연속인 점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연속인 것들 중에도 미분이 불가능한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그런 것 같은데?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이건 y는 x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이겠죠? 이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결국은 미분이 불가능한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미분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가 불연속인 부분이나 뾰족한 부분에서 불연속이겠네, 미분이. 이런 점들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그림이 연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진다면 약간 꺾어져 있으면 이 점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른 거지? 이런 거 맞나요? 그런 모든 녀석은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고난의 길이 살짝 열렸습니다. 뭐가 고난의 길이냐면 수식으로 A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A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거 두 개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매번 조사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어. 그림을 그리면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해. 약간만 꺾어져 있어도 미분이 불가능해.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어. 하지만 식으로 구해야 된다면 이 값들을 다 계산해서 두 개 값이 같으면 미분이 가능. A에서 미분 가능,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할 거야. 근데 순간 변화의 종류는 이것 말고 한 가지 더 있지 않았어? 순간 변화의 종류는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0 플러스로 간 게 우극한이고 0 마이너스로 간 게 자극한인가요?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풀 때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8, 90%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더 산수가 편하거든요. 이게 똑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건 10에서 20%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로 문제가 만약에 안 풀리면 바꿔서 이걸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쓰고 막 수식 쓰는 것도 한참 걸리고 옆에 산수하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가다 막혔어. 막혔으면 돌아가서 다시 이걸로 풀어야 돼. 이런 게 이 문제를 질리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학교 시험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지만 수능은 니네가 다리가 똑똑해지면은 그때서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예전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만 출제했거든? 요즘 최근에는 출제 안 하고 있어. 이게 좀 다행스러운 내용이야. 이런 문제들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이과생으로서의 대가리가 선택받은 애들이 가끔 있거든? 하지만 학교 시험은 누구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이 속에는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일부분이 연속인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함수들은 다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여기 있는 함수는 다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연속인 함수 중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게 있겠네?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가 어떨 때라고요? 네, 뼈 조각 하나 꺾어져 있을 때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명제 P가 Q에 포함되면 화살표가 포함관계가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명제는 참인가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함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네. 함수 fx가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fx의 값은 x가 a에서 연속인 건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진 않지?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딱 3문제 정도 연습할 건데 3문제 연습하고 나면은 이 문제 유형은 앞으로 연습시켜 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인 건 최근에 수능의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에서 연속인가요? 미분이 가능한가요? 객관식이야. 객관식이면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렸어. 0에서 연속이니? 근데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아니요. 뾰족하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림 그리면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 수 없습니다.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조사하죠? 0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하나요? 0대 2반 값은 0인가요? 두 번째는 뭘 조사하죠? 네,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 지를 검토해서 극한값이 있는지 검토하는 거죠? 0 플러스로 봤을 땐 절대값 x의 값이 그냥 x로 바뀌나요? x한테 0대 2하면 0이죠? 좌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극한 절대값 x의 값이 마이너스 x로 바뀌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x한테 0을 대입해도 0인가요? 따라서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구했던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함수 fx는 0에서
다 써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아. 괴롭지? 나만 괴로운 거 아니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미분이 0에서 가능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미분계수 이게 존재해야 된다고? 근데 그 미분계수는 누구랑 똑같다고?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고?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마이너스 f빵이 순간 변화율이죠. 근데 지금은 0 플러스로 갔으니까 절대값 fx가 뭘로 바뀌어요? 그럼 x 마이너스 빵분의 x 마이너스 빵이네 f빵의 값은 빵이었나? 하지만 x가 빵 마이너스로 간다면 fx가 뭘로 바뀌죠?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 마이너스 빵분의 마이너스 x 빼기 빵이라고요? 빵분의 빵꼴이니까 x의 약분했더니 누구야? x의 약분했더니 두 개 값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두 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 변화 값은 있다고 없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빵의 값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fx의 값은 x가 빵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쉬운 절대값 x 따위도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많이 풀이가 긴데 함수가 복잡해지면 훨씬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쳐 쓰러져 봐 니네. 뒤져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수가 0에서 연속인지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보다 클 때는 뭐야? x제곱 0보다 작을 땐 누구야? 마이너스 x 0에서 연속이니?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네, 꺾어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0보다 작을 땐 누구야? 그럼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연속은 맞아? 연속은 맞지만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바로 할 수 있는 이까지 거를 식으로 완벽하게 써야 되거든. 그지같이. 걔 괴로워. 안 하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지. 오늘만 해주고 앞으로 안 해줄 거거든. 자, 첫 번째로 갔습니다. 연속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거든.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0대2 반값은 누구예요? 두 번째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는 x의 제곱이라고요? 빵 대비tem이 빵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마이너스 x제곱도 빵 대비면 빵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이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빵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에서 연속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 씁니다. 두 번째 미분계수가 존재되는데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빼기 f빵이죠. f빵은 빵이라고요? 0보다 컸을 때 x의 제곱이고요. x분의 x제곱이니까 약분해서 x만 남고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빵 대입하면 빵이고 x 약분한 다음에 빵 대입했더니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f' 빵의 값이 존재합니다. 빵으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연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요? 빵 대입했더니 2인가요?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입니다. 그 녀석의 값은 빵 대입했더니 2입니다. 똑같습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분자의 값이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나? 빵 대입한 건 빵이고요.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조사했습니다.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x 마이너스 빵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f빵의 값은 빵이었나요? 분모가 x인데 x의 값이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아, f형이 2였어? 에이씨, 잘못했네. f형이 방금은 빵 2였군요. 그럼 나 0으로 갔을 때는 중이었는데? 이거라고요? 그럼 2의 값이 소거되고 x값이 약분되나요?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값이 약분했더니 빵 마이너스일 때는 약분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빵 대입했더니 3이어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f'빵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쌤이 좀 빨리 했지만 이해되는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뾰족한점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도함수가 f'x였다고요? f'a는 도함수가 아니라고요?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거 뉴턴이라는 사람이 니네가 알다면 사과 떨어진 거 관찰했다는 뉴턴이 이렇게 한 거고, 동시대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이건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용합니다. 도함수의 값을 이렇게 표기하는 건 고등학교 때 사용합니다. 이 표기는 미분계수 이 표기는 고등학교 때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사용합니다. 라이프치한 사람은 도함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원래 함수가 이거고요. 그 함수의 도함수의 값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단지 이거네. 어떤 함수한테 뉴턴이라는 사람은 여기다 프라임을 쓰기로 했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y한테 dx분의 d를 달아주기로 한 거네. 그냥 표기 방법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또 미분하게 되면 위에 걸 또 미분하게 되면 프라임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야? 더블 프라임을 씁니다. 그럼 방금 이 말을 빼먹었구나.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값을 또 구하면 미분하는 거야. 그럼 프라임만 더 붙일 거야. 그럼 밑에 걸 미분하게 되면 뭐만 더 붙이면 돼? 여기 앞에다 dx분의 d만 더 붙이면 돼요? 이게 프라임을 붙인 거랑 똑같다고요? 프라임만 달려있는 녀석의 이름은 도함수입니다. 두 번 미분한 녀석의 값은 이게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투는 여기까지만 필요합니다. 나중에 위에서 자꾸 설명해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부모는 dx가 두 개이니? 분자는 d가 두 개 있고 y는 하나니? 그럼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dx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수학에서는 이 괄호를 생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두 번 미분한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이걸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려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챕터가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를 도함수의 정의로 몇 개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구해야지? 이런 거를 도함수를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지 않고 구하는 거를 미분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x 플러스 h 대입한 거에서 x 대입한 거 뺐습니다. 근데 분자를 전개하게 되면은 남는 값이 누가 남아? h를 약분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을 도함수를 구했더니 2x가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푼다면 미쳐버릴 거 아니야. 방금 증명했어. x의 제곱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2x인 건 이제 구했어. 그럼 앞으로는 미분을 도함수의 정의로 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할 겁니다. 요점은 어떤 함수가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도함수라는 녀석의 값은 차수가 한 차수 낮아지는 거고요. 원래 있던 n값이 앞으로 나오는 연산입니다. 그렇다면 x의 4승을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렇게 이 함수의 도함수를 바로 구하는 거, 도함수의 정의를 거치지 않고 구하는 걸, 이걸 미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상수값에 대해 도함수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게 되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x 플러스 h를 대입해도 c, x를 대입해도 c인가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분모는 빵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지만 빵까지 다 못 간 빵에 가까운 숫자, 분자는 우리가 알던 그 0이 아무것도 없는 0이야. 그럼 0.1분의 0, 0.01분의 0 다 뭐야? 상수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상수의 값은 무조건 빵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fx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5x의 3승이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누가 될까요? 이것만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5배 할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x의 제곱이어서 15x의 제곱인 거죠? 진영이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앞으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지금 설명한 것까지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도함수는 누구라고요? x의 8승을 미분했더니 x의 20승을 미분했더니 아주 쉽죠?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 다음에 배우는 챕터가 적분입니다. 미분은 차수를 한 차수씩 낮추는 거고요. 적분은 미분의 연산 거꾸로 하는 계산입니다. 차수를 높이는 거죠. 이걸 적분하면 숫자가 나오고요. 이걸 적분하면 x의 8승이 나오고 이걸 적분하면 x의 20승이 나오겠군요. 미분의 연산이 적분입니다. 자, 미분할 때 더하기 빼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더하기 빼기는 각자 따로따로 미분한 다음에 실수변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미분한 다음에 실수변 따로 할 거고요. 더하기 빼기는 각각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할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은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제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함수는 만약에 어떤 함수가 AX로 지칭해 볼게. 그 함수의 값이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다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두 함수는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데 곱해진 녀석의 도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풀 건데 h분의 앞에는 ax 플러스 h를 써야 되죠? ax 플러스 h가 이건가? 이제 a한테 x 대입한 거 빼야 되죠? 그게 이건가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으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증명하세요라고 출제하기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h가 빵으로 갔을 때 두 줄로 쓸게. 앞에 있는 분수 있잖아. 앞에 있는 분수 중에 fx 플러스 h의 값은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어. fx 플러스 h의 값은 반드시 fx랑 같이 있어야 돼. 원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는 원래 있던 값인데 없던 값이 지금 누가 들어간 거야? 내가 없던 값 이걸 추가했나요?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h분의 fx 곱하기 gx냐? 이거잖아 지금. 근데 없던 값 이걸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h가 빼면 지워져? 근데 이 두 개는 뭘로 묶을 수 있지? 마이너스 fx로 묶었을게. 마이너스 fx로 묶었으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 값이 누구예요? 이 값이 f'x인가요? 이 값이 누구죠? 이건 누가 되죠? h가 빵으로 간다고요. 이거 원래 fx죠. 그 다음은 g'x라고요. 어떤 함수가 곱해진 녀석의 값이 있으면 곱해진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 한 번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건 그대로.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건 미분. 세 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있을 때도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첫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두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 더해줄 겁니다.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누구야? 뒤에 건 그대로 쓰겠습니다. 앞에는 x를 미분했더니 1이죠? x의 1승을 미분하게 되면 1의 값은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0차로 바뀌고 이건 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미분했더니 누구야? 네, 다음 녀석의 값은 4x인가요? 식 정리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지치는데? 뭐 이렇게 많아? 여기서 끊어. fx의 n승 전까지만 지도 나가겠습니다. 숙제. 우리 수요일날 만나잖아. 센 수학의 C단계 문제 있죠? 연속 C단계. 연속 B단계까지 풀어져 있나요? 연속 C단계 풀어오시고요. 개념 센 수학 지금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세요.
현재 배운 데까지. 이게 숙제입니다. 연속 파트 센수 확인은 문제 어렵습니다. 시단계. 시간을 좀 할애하세요. 내가 현재 부족할 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 극복이 됩니다. 영리해집시다. 이번 방어를 통해서. 잘 가세요.